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입니다. 어제 전약 후강이었잖아요.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이 낙폭 빠르게 줄인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오늘 장도 좀 오전 대비 나은 오후가 되려나 봐요. 양지수가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 후 지금 1% 가까이 탄력을 조금 키워나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 점도 확인되고요. 어제 일부 흔들렸던 고영과 같은 IT 업체들도 주가 강하게 올라오고요. 엔터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NC소프트 꾸준하게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부럽기 거의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제 포트도 부러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날까지 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하면서 정말 직접 제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나서 손실이 빵빵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손실폭이 더 확대되진 않고 있는 최근입니다. 보실까요? 현재 5종목 중에 3종목이 일단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제 제가 팔까 말까 고민했던 현대엘레베이랑 일진머티리얼즈가 오늘 올라갑니다. 일진머티리얼즈 3% 오르면서 손실폭 좀 줄여주고 있고요. 강원랜드 소폭, 다나와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포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시장의 주요 이슈들까지 둘러싸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신준섭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차장님, 사실 이야기 저희 시간에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살짝 박 차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부담스러우실 만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분식회계 증선이 논의가 오전부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전 안에 좀 나올까 기대도 해봤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따라 오늘 과연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삼바는 5%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랑 오늘 주가를 보면 거래 정지 안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월요일 날 22% 빠진 걸 보면 분명히 거래 정지가 뭔가 주말에 이제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 고의성 관련돼서.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22% 하락을 했는데, 글쎄요, 증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요. 금감원에서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네. 분식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선위에서 그걸 몇 번 되돌려 보냈거든요. 이번엔 어떤 결정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몇몇 보고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도 나왔어요. SK에서는 네. 거래 정지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금 기존까지는 애널리스트는 그런 표현 전혀 안 썼거든요. 네. 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뉴스 플로우를 보다 보니까 약간 다른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빠진 종목에서 많이 먹을 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론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갈 수 있어도 대우조선처럼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저는 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증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예측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올라가서 따라잡고 싶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굳이 무리해서 굵직한 악재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욕심에 접근하는 건 좀 지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저희 방송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소식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저희와 같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신준섭 팀장님, 오늘 장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현재 어떻게 시장 판단하고 계신지 또 한 주 만에 뵈니까요. 살짝 코멘트 해주시고요. 네, 일단 거기까지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 자체 모멘텀 없고요. 일단 뭐 위기 상황이면 틀림이 없어요. 일단 중간 선거가 뭐 전후에 대해서 지금 바뀐 게 크게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뭐 금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율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취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실적 발표 이제 거의 이제 다 나왔죠. 근데 3분기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굳이 3분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올해 이제 그 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좀 누적을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배당 투자라든지 일단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좀 고르게 잘 나오고 있는 나름대로 좀 기업다운 기업이 우리가 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부지런히 찾아 나가야 되는 그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큰 종목들 뭐 이슈로 너무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기업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렇다고 좀 비중을 너무 크게 늘리시는 것보다는 좀 배터리 좀 짧게 잡으시고 또 배당 투자를 노리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은 작게 내년 뭐 상반기까지 좀 열어두시고 이런 좀 복합적인 좀 전략들을 좀 취하신다면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이슈가 많은 최근입니다. 국제유가 12거래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배럴당 $60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에 또 현대차 이슈까지 한 번씩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정신을 여기저기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박앵커의 올백포트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것인가? 어떻게 전략을 바꿔봐야 될 것인가? 두 분의 오늘 딱 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정말 부러운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신준섭 팀장님의 종목은 다스코. 두 종목 각각 궁금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억나요? 9월 18일이었습니다. 박 차장님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방산주 좀 그렇다 막 이러면서 편입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샀으면. 또 이 생각을 하네요. 어김없이. 요즘 장에서는 사실 뭐 석 달 전에 샀으면 하는 종목이 그리 많지 않은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석 달간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통일이 돼도 나라는 지켜야죠. 그리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름도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잖아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엔진 만든다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 꽤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는요, 이 자주포 시장의 전 세계 점유율의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좋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은 독일 제품의 3분의 2 정도, 마치 현대차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흥국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K9 자주포 아마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디펜스가 실적이 역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나라를 좀 지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라든지 KAMD 이게 한국형 사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제 탑재 차량 이런 매출이 이제 하나 디펜스의 실적을 좀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요. 비호복합 그러니까 이 탱크 같은 건데 탱크에 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신규 수출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뭐 좀 수주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까지 역성장을 하던 하나 디펜스가 실적이 다시 내년부터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보고요. 가장 핵심은 GTF 엔진입니다. GTF 엔진 관련돼서 2018년도 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거고요. 그 뒤부터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이 GTF 엔진이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요. P&W사가 이제 엔진을 만들면 엔진 제조 원가가요. 초반에 16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높냐면 네. 엔진은 조금 이제 비용을 들여서 개발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싸게 팔고 그 다음부터 장기적으로 AS 수익 이런 것들을 걷어가는 전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엔진의 제조 원가가 155억이었는데
올해는 81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P&W사가 장기적으로 이걸 20억대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최저원가가 160%인데 많이 팔리면 어떻겠어요? 손실이 그만큼 커지겠죠. AS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5년 뒤부터 이제 AS 수익이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그렇게 되면 30년 동안 먹거리가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TF 엔진의 비용 감소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은 앞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도 이제 뭐 파란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SNC 합병하면서 이익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네. 여기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야 여기서 어떻게 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테크인이 한창 좋을 땐 68,000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2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이제 올라와도 그때의 절반 수준 가격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고요. 수급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인은 10만 주 단위로, 기관은 20만 주 단위로 이렇게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들만 물량을 다 뺏겨가고 있거든요.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받고 내려올 때 좀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죠. 조정받고 내려올 때 요즘에 사도. 올라갈 때 잡으면 결국엔 또 하락해서 잠시 또 손절 막 이걸 고민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좀 조정받은 다음에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적정한 가격은 어느 정도의 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33,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 고점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매수를 유보를 하고 33,000원대 초반에서 좀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에서 매수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세트에서는 뭐 불안한 주식시장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흐름을 한번 체크했었었는데 뭐 저희는 진작에 했었어요. 9월 초중반에 박 차장님 이미 얘기하셨었고 뭐 그때 2만 원대 중반이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 가격 조정을 받을 때쯤에 다시 한번 자리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종목이 오늘 배제가 되어버렸네요. 선택에서. 자, 그럼 신 팀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다스코. 다스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네, 일단 그 사명을 이제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동아 에스텍이라는 기업이에요. 네네. 올해 이제 그 주총 때 이제 변경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흔히들 뭐 고속도로를 가보면 동사의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도로 안전 시설물을 이제 제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드레일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뭐 사이드 쪽으로 이제 뭐 막혀 있는 그 가드레일도 있고 중앙 분리대 쪽도 이제 가드레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방음벽 쪽 이제 지속적으로 동사가 이제 그 만들고 있는 그런 또 제조사이기도 한데요. 다스코가 올해 초반에 잘 보시면 그 일단은 그 남북 우리 정상회담이 있을 때 테마주로 이제 묶여가지고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은 뭐 테마주에 대한 모멘텀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선 가치 후 테마가 됐을 때 진정한 또 시세다운 시세 또 안정적이면서도 여유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면 여전히 지금 있는 주가 상당히 싸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 업력은 한 20년 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SOC 뭐 사회 간접 자본을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도로에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 SOC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그 선입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기본적인 예산에서 이제 집행이 다 되면 동사가 일단 수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당연한 이제 그런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동사의 실적을 잘 보시면 절대적으로 정체된 그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제 10%대가 넘는 성장 수치가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초로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천억이 넘는 이제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수익성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단언컨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이제 종전 테마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테마주가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나왔을 때 따라 붙는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어차피 지금 철도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미 올해 뭐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지금 철도 관련돼서 남북과 이제 남북을 잇는 철도에 대해서 이미 좀 예산이 막 계속적으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좀 나오고 있는 그 매출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뭐 해외에 이제 필요한 뭐 예를 들면 교량 관련된 사업에도 지금 나간 부분들이 있고 현대건설과 같이 나간 부분들이 있고 2009년도부터 해외에 대한 수출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수단, 쿠웨이트, 중동 지역 중심으로 좀 많이 지금 동사의 매출이 좀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가드레일만 또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이 도로와 관련된 모든 이제 부수적인 이런 필요한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동사의 그 매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을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단순히 SOC 사업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재 쪽, 예를 들면 뭐 우리 층간소음도 한창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방음 단열재라든지 방음벽 관련된 소재 관련된 부분들도 뭐 포스코 관계사들이랑도 같이 좀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뭐 연구 개발로 끝난 게 아니라 상용화가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그 건축 자재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36% 정도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사가 단순히 뭐 SOC 부분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신재생 쪽이 좀 하나가 잡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살짝 들춰봤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에너지 쪽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태양광 발전 시설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단순히 뭐 비중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 태양광에서 나온 매출이 훨씬 더 지금 넘어갈 정도로 동사가 지금 신성장 동력도 좀 갖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들이 좀 많이 보지 않을 때 이미 이제 뭐 테마주로 다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실 수 있을 때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 뭐 현재 그 금액 정도의 금액대에서도 뭐 접근이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뭐 추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스코 2.3%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뭐 층간소음 얘기할 때 박 사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사장님 뭐 다스코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아들 둘 키우는 입장에서 층간소음. 층간소음 참 없어져야 돼.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 부채도 별로 없고 아까 뭐 종전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라고 그 부분에 굉장히 끌리네요. 정말요? 사실 저는 종전 남북 경협에 지금 약간 치가 떨려요. 포트 현대레베이가 너무 속을 썩여서일까요? 너무 중구난방 흐름을 기록하는 이 경협주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 보니까 종전 테마 이야기 듣자마자 못 사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 앞서 이야기하실 때 시장 관련된 종목들 접근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남북 경협을 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놓칠 리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외적으로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는 이제 북한의 평화 이런 것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지수 관련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형주보다는 작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형주는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 줘야 되지만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도 싸고 뭐 통일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또 덩달아 갈 수도 있고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많이 알려져야 다스코라는 기업이 진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 시간에 소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고민스럽네요. 말 나온 김에 쭉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레베이 어떡할까요? 뭐 다른 작은 종목이 간다고 치면 이 종목이야 너무 남북경협 대표 주자로 거론이 됐었던 만큼 뭐 상대적으로 무겁게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갖은 매일같이 이슈가 달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다가도 이 뭐 북한이 미사일 기지 운영한다 뭐 이런 소식에 또 경협주 주르륵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거 뺄까요? 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진경 팀장님이 손절 라인 77,000원까지 보고
들고 가보자라는 답변이 주셨는데 계속 마음 한켠이 이게 걸리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경협주 가져가는 건 저는 문제 없다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게 내년에 경협주를 빼고 대화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올해 12월까지 해서 제가 포트 막 엉망진창 와진창이 돼버리면 내년에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 코너도. 그래서 좀. 그거는 아마 뭐 PD님이 걱정을 하실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경협주 나쁘지 않아 보이고 지금 뭐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이라서 지금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이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 뭐 추세 하단이라서 뭐 경협주 빼고 그러면 뭘 넣겠어요? 반도체? 그 반도체 넣기도 사실 미국 시장이 워낙 좀 흔들리다 보니까 하이닉스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불안할 것 같고 뭐 글쎄요. 이것 빼고 다스코를 넣는다라고 하면 제가 의견을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경협주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떠세요? 같은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저도 뭐 차장님이랑 같은 생각이긴 하고요. 어차피 대표주는 현대 엘리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파는 거는 의미는 크게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네요. 음악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오늘 두 종목 다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포트내에서 현대 엘리베이는 좀 지켜보고 일단 다수의 분들이 조금은 더 보유해도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주셔서 두고 보겠고요. 다나와가 그나마 손실폭 조금 줄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다나와도 권홍섭 대리님 나오실 때 한번 다시 저희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타이밍을 또 잘못 산 건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뭐 하루 이틀 주가 수준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한 주, 2주, 3주 이렇게 놓고 흐름 보면서 전략 챙겨볼게요. 피님 음악 꺼주세요. 오늘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살짝 있네요. 정말 짧게 있어서 포스코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박 차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포스코 매수 시점 좀 봐주세요라는 글들이 참 많았거든요. 참 어렵네요. 포스코 실적 좋고 철강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가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조금 무역 전쟁과 관련된 뉴스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좋더라도 결국은 실적 따라 가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라든지 심리를 무시 못하거든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무역 전쟁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우려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철강 수요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싸긴 싸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뭐 지금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려볼게요. 싸다는 데는 동의하나 일단 포스코 흐름을 조금은 놓고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포트 변화 없었고요. 박재영 차장님,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개장 1시간 늦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수능 날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을 또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